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월마트가 실적 전망을 보수적으로 제시하면서 이거 소비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자극했고 이게 지수를 떨어뜨리는 데 영향을 줬고요. 1월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근데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 게 소비자들의 미래 전망 수치가 낮게 나온 것이 영향을 줬거든요. 그래서 소비 둔화 우려가 이날 미 증시를 전체적으로 흔들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증시는 뭐 미국 대비 상대적으로 견조하죠. 2월에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뭐 오늘 같은 날에도 또 추가적으로 밀고 올라갈 수 있는지 어제 조정 이후의 어떤 흐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일부 종목군들의 거래대금 집중 현상이 어제 관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되는지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오늘 전반적으로 빠졌는데 다우가 유난히 많이 빠졌죠. 다우 안에 좀 비중이 높은 금융주 그리고 월마트 이게 많이 빠져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떨어뜨린 건데, 어쨌든 미증시 자체가 빠졌잖아요. 그런데 한국 관련된 데이터들은 또 괜찮았어요. 저렇게 된 건, 그러니까 미증시에 어떤 부담을 줬던 금융주라든가 아니면은 뭐 월마트 같은 기업들은 우리 증시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종목들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영향을 주는 어떤 뭐 반도체주 일부라든가 이런 것들은 플러스가 나고, 또 이제 금리가 또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우리 증시는 상대적으로 선전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봤던 것 같습니다. 미국 업종으로는 상승한 업종도 좀 있었습니다. 에너지 업종 올라갔고 헬스케어 올라갔고, 금리가 빠지니까 부동산 쪽도 이제 플러스가 나고, 유틸리티는 뭐 보합 정도였으니까 올라갔다 얘기할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그 테크 업종도 거의 뭐 빠진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업종 전체를 보면 일부 업종이 좀 약세를 유난히 주도했구나, 뭐 이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슈를 좀 정리해 보면, 이제 월마트가 보수적인 가이던스 제시하면서 시장의 어떤 소비 우려를 또 자극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또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도 또 소비를 또 걱정하게 만드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 시장에 대해서는 또 관세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에서는 낙관론, 관세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강하다, 이건 실적이 영향을 준 거고, 향후에 감세 정책이라든가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뒤따를 거기 때문에 증시는 괜찮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관세는 이제 협상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중국에 대한 관세는 60%가 아니라 10에서 20% 정도만 부과가 될 것 같고,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가 영구적으로 부과되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시티에서는 그 미증시가 강력한 랠리를 이어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아무래도 보호무역에 대한 어떤 부담이 계속 이어질 것 같고, 또 무엇보다 현재 주가가 비싸다, 미국의 어떤 밸류라든가 이런 매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강한 랠리가 나오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준 인사들은 오늘 뭐 되게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종합해 보면 대체로 현재 상황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 이런 이야기 하면서, 트럼프 정책이 공급망을 좀 흐트러뜨리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뭐 라파엘 보스틱 이런 사람은 올해 자기 기본적인 전망은 금리 2번까지는 낼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연준 인사들이 오늘 대부분 다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든 질문 받고 하든 이거에 대해서 코멘트 하고 있다라는 점도 이제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했습니다. 우선 월마트는 4분기 실적은 잘 나왔어요. 근데 이제 올해 주당 순이익 전망을 2달러 50센트에서 2달러 60센트 정도로 했는데, 상단이 예상치 평균값 2달러 76센트보다 낮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월마트는 우리로 생각하면 뭐 이마트 뭐 하여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이런 건데, 여기서 소비가 줄어든다라는 의미인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CFO가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소비자들의 지출은 안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한다. 그래서 뭐 소비에 문제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만 이제 멕시코라든가 캐나다에 대해서 관세를 발표한다면 부분적으로 영향은 받을 거다. 이제 뭐 전체 제품 월마트에서 거래되는 품목의 3분의 2는 미국 안에서 제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관세는 자유로운데, 근데 일부 품목은 예를 들어서 뭐 전자제품이나 식품 이런 거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멕시코에서부터 미국으로 이제 넘어가는 주요 식품들 뭐 수입 비중 뭐 이런 건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품목의 비중이 아주 낮다라고 보기는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예 낮은 것도 있긴 한데 좀 의미 있는 비중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 품목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연쇄적으로 식품 가격을 높일 가능성이 있죠. 또 전자제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월마트에서 이런 이제 근데 실적 걱정을 했다고는 하는데, 사실
미국 기업들은 원래 전망은 보수적으로 내요. 근데 하필이면 지난주 소매 판매가 부진하게 나온 거하고 연결 짓다 보니까 소매 판매 부진, 월마트 부진, 소비가 둔해지나 보다 이렇게 좀 걱정을 확대하게 되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가 2달 동안 플러스였는데 지금은 마이너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컨퍼런스 보드 측에서 밝히기를 소비자들의 미래 전망이 좀 부진했다. 그리고 이제 제조업의 어떤 근로 시간이 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또 꼽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어쨌든 소비자들의 어떤 미래 전망이 불투명하게 만든 거는 관세 이슈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돈이 되면 이 지표는 또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어쨌든 시기적으로 경기에 대한 걱정이 있는 타이밍에 이게 또 나오다 보니까 오늘은 좀 증시가 쉬는 게 맞겠다.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 자체가 아까 CT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주가 자체가 좀 비싸긴 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특히 나스닥 100이나 S&P 500 비중으로 보면 주요 테크주들의 어떤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거 평균적인 PE보다 훨씬 더 높은 그 정도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뭐 러셀 2000이라든가 아니면 뭐 스몰 캡, 그러니까 미들 캡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은 가격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시장 전체로 보면 특히 빅테크들의 가격 부담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시가 좀 밸류 부담을 느끼는 자리에서 이런 재료들이 좀 확대 해석된 것 같다. 이런 주장이 있고, 그리고 뭐 지난주에 그냥 증시 자금 자체가 그 지난주 자금이 들어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ETF 기준으로 보면 좀 빠져나가서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올라갈 때는 완만하게 올라가고 또 핑계거리 있으면 또 쉬고 이런 형태가 좀 반복되는 것이 미국 증시의 좀 현실인 것 같습니다. 특징주로는 빅3는 올랐죠.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는 올랐는데 투자자들이 경기 걱정할 때는 좀 안전한 종목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한 게 이제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은 아무래도 이제 저것도 소비업체다 보니까 좀 빠지고, 메타는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빠지고 좀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외 특징들은 팔란티어가 이제 국방비 줄어들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CEO가 올해 9월까지 1,000만 주 정도 팔 것 같다. 이런 내용 나오면서 이제 빠졌고, 금융주는 아무래도 이제 경기 둔화 걱정이 되면 좀 빠지는 경향이 있죠. 이런 것들을 겹치면서 밀렸고, 그러니까 부동산 업종은 반면에 이제 금리가 내렸습니다. 금리가 내려간 거는 오늘 베센트 장관이 장기물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할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채 발행을 되게 많이 하면 금리가 올라갈 텐데 그런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빠졌고, 금리가 빠지면서 이제 부동산 업종은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나오잖아요. 근데 증권사들은 대체로 평가가 좋습니다. 목표 주가도 지금 175달러에서 190달러, 최근에 나온 보고서 기준으로 보면 그 정도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긍정적인 평가 나오고 하면서 엔비디아는 오늘 플러스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코스피가 어제 조정이 좀 나왔죠. 조정이 좀 나왔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주봉으로 바꿔놓고 보면 이 중요한 저항대에 도달을 했구나, 그 저항에서 밀렸구나라는 거를 보여주거든요. 이게 200주선인데 이게 200주선 보면 돌파가 되면 좀 지지선으로 작동을 하는 거고 한번 빠지면 또 저항으로 작동하는 위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근처에서 좀 너무 넉넉하게 안착을 해버리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밀고 가고 해버리면 시장에서는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상 되게 중요한 그런 이제 위치에 도달해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 플러스가 나서 이제 종가 기준으로 완전히 넘어가 주는지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그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어제 121선에서 막혔죠. 근데 저는 이제 삼성전자는 수급을 항상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보는데 외국인들이 3일 연속해서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3일 매수는 덜어 있었는데 4일 매수는 제가 알기로 작년도 8월 중순 이후에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8월 이후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본격적으로 매도하기 시작했던 시점부터는 삼성전자를 4일 연속 매수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어차피 올해 연기금은 계속 살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비율 거의 비슷하게 살 거고, 그러면 삼성전자 연기금이 가장 많이 매수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외국인들만 좀 거들어주면 삼성전자가 121선 넘어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는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강세 보였던 종목군들, 뭐 하나에어로가 어제 올라갔다가 이제 윗꼬리도 길고 아랫꼬리도 길고, 그다음에 이제 달렸고, 어제 조선주는 뭐 갑자기 고평가 논란 나오면서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자주 언급드리는 건데 주가가 뭐 강하게 올라가는 강세 종목, 대세 상승 종목들 같은 경우는 3일 조정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틀까지는 조정이 나와도 3일 연속은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뭐 지금 보여드리는 종목이 지금 뭐 3일째 되는 날이 오늘은 아니지만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주목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들 입장에서는 주도주는 뭐 이틀 조정 나오면 매수해야지 이런 정서들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연속 조정이 잘 안 나오거든요. 이런 종목군들이 어떤 형태로 나오게 되는지, 그러니까 요 흐름 한번 주도주가 바뀌는 건지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거래대금인데, 어제 코스피의 거래대금을 보면 이제 전체적인 구성으로 놓고 볼 때 전기전자, 그러니까 삼성전자 플러스 SK하이니까 거의 2조 원 가까이 나왔고, 그다음에 조선업종, 뭐 하나오션, 뭐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군들의 거래대금 합이 거의 한 1조 5천억 원 정도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신규주 모티브링크가 어제 또 한 9천억 원 정도 나왔고, 그러니까 특정 종목군의 거래대금이 4조 원 정도 나왔어요. 근데 코스닥 어제 전체 거래대금이 10조 원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많은 건 좋은데 코스피의 특정 몇몇 개가 거래대금을 지배할 때는 그 단기성 자금이 저쪽으로 싹 몰려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코스닥을 팔아서 저쪽으로 단타 치자 이런 정서가 되면서 코스닥의 하락 종목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전체적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거래대금 증가되는 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어제같이 뭐 조선, 방산 이런 쪽에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증가가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코스닥의 하락 종목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의 관련된 종목들의 거래대금이 대폭 줄어드는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일단 뭐 관세에 대한 어떤 부담이 최근에 있는 거 아니냐, 어제 조정 같은 경우. 그렇지만 상승 후에 매물 소화, 왜냐하면 7일 연속 코스피 같은 게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시각이 아직까지는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외국인들 흐름으로 가늠을 하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들이 오늘 장에서, 그러니까 선물 다 오락가락 하잖아요. 근데 저는 목요일의 상승이 좀 오버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워낙 세게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약간 좀 자극받은 측면이 있다라고 봐서. 근데 어제 상당 부분 빠져나갔잖아요. 그래서 오늘 현물에 대한 어떤 태도, 특히 121선 향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에 어떤 형태로 외국인들이 개입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방산, 로봇, 뭐 조선 등을 비롯해서 뭐 조선 외에 어떤 새로운 업종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거래대금이 너무 많이 터지면 코스닥엔 불리합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어떤 형태로 돌아가게 되는지도 오늘 장에서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재밌는 차트를 하나 봤는데, 그 미국의 뮤추얼 펀드에서 대규모 자금이 유출했을 때, 그러니까 피크로 유출됐을 때 저때 과연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 공교롭게도 전부 그때가 저점이었어요. 예, 그때가 이제 저점으로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는 증시가 강하게 올라서는,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개인 투자자들 심리하고 반대로 봐야 된다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 보면 이제 증시가 피크로 안 좋다라고 걱정해서 개인들이 막 도망가고 할 때가 항상 바닥이었다. 근데 이제 우리 증시 보면 예탁금이 늘지 않아도 투자자들이 좀 외면하고 있을 때 주식시장은 은근하게 오래 올라왔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로 올해 같은 경우는 예탁금이 컴백을 하게 되면 코스닥의 어떤 더 강한 장세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코스닥이 작년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홀짝 원칙이 있잖아요. 한 해 빠지면 그 다음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일부러 시장을 이렇게 해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해 떨어뜨려서 쭉 떨어뜨려 놓고 그 다음에 또 올려서 해먹고 그 다음에 또 떨어뜨리고, 이게 좀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예탁금이 약간 늘어나나 이런 조짐이 좀 있어서 코스닥에 좀 종목 장세가 확대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적어도 지금까지는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관들이 주도하는 종목 장세, 그래서 기관들의 매수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후에 이제 예탁금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돌아가게 되는지 이 부분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볼 타이밍인 것 같다. 이 점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